여러분, 아침은 하루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허둥지둥 보내거나 아예 대충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 에너지, 심지어 수명까지 크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 루틴은 더 중요해집니다. 밤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새로 세팅하는 시간.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무너질 수도 빛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꼭 실천해야 할 7가지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 혈당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활력까지 달라진다고 하니 끝까지 함께 보시면 분명히 얻어가실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채널 주치의처럼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일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빠짐없이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7가지 루틴.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물부터 찾습니다. 밤새 갈증이 쌓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물을 마시는 것과 올바르게 마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쉼없이 일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 땀을 흘리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살짝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물 한 잔이 필수인데 이게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혈액순환, 소화, 뇌 활성화까지 모두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물을 마시는 순간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밤새 끈적해진 피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침 물 한 잔이 하루를 버티는 첫 번째 안전벨트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찬물을 들이키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은 순간적으로는 청량감을 주지만 자극을 받은 위장이 움츠러들고 장 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은 아침마다 찬물을 습관처럼 마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체온과 가까운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흡수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두세 모금 나눠서 마셔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미량의 소금을 첨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을 깨워주고 소금은 나트륨과 미네랄을 보충해줍니다. 단, 고혈압 환자라면 소금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로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물을 충분히 마신 뒤에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물 잘 마시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물의 온도, 마시는 방법, 타이밍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상 후 5분 이내에 물을 마시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세포와 장기를 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소화를 돕고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물과 하루를 준비하는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제대로 물을 마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서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밤새 잠을 자면서
근육과 관절은 긴장된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허리, 무릎,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 스트레칭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혈액을 깨우고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자극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더 빠르게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도 늘어나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낮 시간대 피로감이 줄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몸만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에너지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스트레칭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는 목 돌리기입니다. 자면서 긴장된 목 근육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두통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어깨 돌리기. 혈압이 높은 분들은 어깨 근육이 뭉쳐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관절을 크게 돌리면 심장과 뇌로 가는 순환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허리와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을 가볍게 굽혀 손끝이 발끝에 닿도록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의 긴장을 풀고 다리 근육을 자극해 하루 활동에 대비하게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매일 집안일도 하고 걸어 다니니까 스트레칭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아침 스트레칭은 활동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입니다. 차가운 엔진에 시동을 걸듯 굳어있는 몸에 서서히 불을 붙이는 과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잦은 근육통이나 피로 누적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호르몬 분비와도 연결됩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기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습관이 바로 이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깨를 앞으로, 뒤로 크게 10번씩만 돌려보세요. 허리를 숙였다가 가볍게 펴는 동작을 5번만 해보세요. 벌써 몸이 풀리면서 혈액이 도는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아침 스트레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고 심지어 5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무거운 몸으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시작할 건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을 그냥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햇빛을 단순히 밝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햇빛에는 비타민 D 합성을 돕는 자외선 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일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시간을 햇볕에 있어도 20대보다 60대가 합성하는 비타민 D 양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은 특히 소중합니다. 햇빛을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받아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골다공증, 근육 약화,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햇살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시계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줄어들어야 하고 세로토닌은 기분과 집중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낮에 많이 필요합니다. 햇빛은 바로 이 전환 스위치를 켜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혹시 아침마다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드시거나 낮에도 졸음이 몰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이 어긋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제대로 쬐어도 뇌가 이제 낮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하루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즉, 아침 햇빛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알람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햇빛은 창문을 통해 받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유리창이 자외선 비를 대부분 차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꼭 집 밖으로 나가서 혹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직접 햇살을 쬐는 게 좋습니다. 또 굳이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이나 팔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피부암이 걱정된다고 햇빛을 완전히 피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아침 햇빛은 자외선 강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오전 10시 이전 햇살은 건강에 유익한 선물이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햇빛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처방전입니다. 오늘 아침 단 10분이라도 햇살을 받아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나는 아침을 먹으면 더 졸리던데. 차라리 점심을 든든히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한 끼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밤새 에너지를 쓰고 난 몸에 다시 연료를 공급해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뇌는 혈당에 의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흰쌀밥이나 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로만 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부릅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적절히 포함된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래도록 포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달걀, 두부, 견과류 같은 단백질 음식과 현미, 통곡물빵, 채소를 함께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조합은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침마다 바빠서 식사를 거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바나나 하나, 요거트 한 컵, 견과류 한 줌만 챙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복 상태로 출근하거나 외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카페인으로 아침을 대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데 커피는 잠시 각성을 주지만 혈당과 영양 보충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속에 마시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에 과식하면 체중 조절은 물론이고 대사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잘 챙기면 점심과 저녁까지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침을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꼭 먹어야 하나?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체중 관리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먹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뇌와 몸을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식사. 이게 바로 진짜 아침 식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빵만 드시던 분들은 삶은 달걀 하나라도 곁들이시고 커피부터 마시던 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과일을 먼저 드셔보세요. 그 차이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숨을 쉽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호흡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짧고 얕은 흉식 호흡을 하죠. 이 방식은 폐의 윗부분만 쓰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침 호흡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몸과 뇌를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깊은 복식 호흡을 매일 아침 5분씩 한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눈에 띄게 줄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호흡 하나만 바꿔도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 호흡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하면 됩니다. 첫째,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둘째,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배가 부풀도록 합니다. 셋째,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면 폐의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뇌가 맑아집니다. 혹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누워있는 동안 호흡이 얕아져 혈중 산소가 낮아지는데 아침 호흡은 이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침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불안과 긴장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표나 시험 혹은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을 때 아침 호흡을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벌써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호흡은 당연한 걸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호흡은 하루 2만 번 이상 반복하는 기본 동작이고 이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 심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호흡은 특별한 장소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눈을 뜨고 침대에 앉은 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효과는 놀랍습니다. 몸을 깨우고 마음을 차분히 만들고 하루를 준비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그 차이가 쌓이면 분명히 달라진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건 누구나 들어본 좋은 습관 중 하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책은 시간이 많을 때나 하는 것이라며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아침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에 시동을 걸고 뇌까지 깨워주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우선 걷기는 심장을 깨웁니다. 밤새 낮아져 있던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혈액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는 아침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침 햇빛과 걷기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걷는 동안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아침 산책 하나로 낮에는 활력, 밤에는 깊은 수면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나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데 굳이 밖에서 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새소리, 바람, 햇살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러닝머신에서는 얻기 힘든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는 거죠. 걷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속도를 올려 빠르게 걷기가 좋습니다. 숨이 약간 가쁘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게 바로 건강에 좋은 강도입니다. 또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20분 정도 걸으면 더 좋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혈관은 점점 튼튼해지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침 산책은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 성장을 돕고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건너뛰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는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집 앞 골목만 한 바퀴 돌아도
몸과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 산책은 의사가 권하는 최고의 약이고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엔 꼭 걸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하죠. 하지만 아침은 단순히 몸을 깨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이게 바로 마지막 7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거창한 명상이나 긴 수행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3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 나는 건강할 거야 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짧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아침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몇 주만 지나도 전자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는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 결과였던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 몇 마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실제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면 신경회로가 바뀌고 몸도 그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아침의 마음 챙김이 결국 건강 습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기. 둘째,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기. 셋째, 오늘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일을 간단히 정리하기. 이 세 가지만 돌아가며 해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스마트폰부터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메시지, 주식, 날씨까지 확인하느라 이미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이미 피곤해집니다. 이 습관을 오늘부터 잠시 멈추고 대신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이 방향을 정합니다. 긍정적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아침 마음 챙김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어떤 기분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신호탄입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침대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침을 바꿀 수 있는 7가지 루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햇빛으로 생체 리듬을 조율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아침 식사, 호흡법, 산책,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나요? 그동안 당연히 하던 행동이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하루 전체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한두 가지 루틴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이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 주치의처럼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해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몸에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 그 진실을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